예, 안녕하십니까. 도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시간의 흐름과 그 다음에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성격을 알면 됩니다. 객관성과 주관성, 객관성과 주관성을 갖고 있고요. 객관성이란 뭐냐? 옛날에 일어난 변하지 않는 사건 그 자체, 그 예를 들어서 1919년 3월 1일 날 뭔가가 우리나라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3월 1일 날 일어난 거는 변하지 않는 얘기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 팩트라고 영어로는 말하죠. 그런데 주관성은 뭐냐? 해석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이 3월 1일 날 일어난 이것을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3일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죠.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은 나폴레옹이네요. 이게 교과서 13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영웅일까 침략자일까? 이것은 역사의 객관적 성격을 의미합니까? 주관적 성격을 의미합니까? 해석이죠. 이거는 이 여학생이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거는 기말고사 때 1번 문제로 내면 어떨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외우면은 바보입니다. 그냥 옛날에 1000만 년 전, 6만 년 전, 이거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다만 옛날에 인류가 출현했다.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이게 뭐냐?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합니다. 열대우림에서 초원지대로 확대가 됩니다.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살다가 열대우림 지역이 이제 자꾸 어떻게 되느냐? 축소가 됩니다. 열대우림 지역이 축소가 되니까 나무 위에서 살다가 자꾸 열대우림이 파괴가 되고 없어지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무슨 지역으로? 초원 지역으로. 그러니까 나무에서 내려와 초원으로 오면 어떤 보행을 하는가 하면 직립보행, 그리고 직립보행.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간이 되죠. 동물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게 되죠. 불의 사용으로 인류는 생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남미 대륙까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네안데르탈린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공존을 합니다. 공존하는데 네안데르탈린이 멸종당한 이유 2가지. 요거는 수행평가 문제로 내겠습니다. 요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으로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요 페이지도 다 주겠습니다. 조개 껍데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사냥, 요거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도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고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이렇게 구술형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별도로 영상 한번 찍고요. 또 수업 시간에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만 년 전에는 뗀석기, 구석기 시대니까 인류의 출현부터 1만 년 전까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가 하면은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뗀석기, 이때 이제 이동생활이죠. 왜 이동생활입니까? 사냥해야 되니까 무리지어서. 그리고 이동하니까 잠은 어떻게 잡니까? 동굴이나 막 집을 지어서 삽니다. 그러면은 이때 제일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때 소 많이 먹는 거, 소고기 먹는 게 제일 소원이겠죠. 소를 많이 잡는 거, 이게 이제 동굴벽화에 그리도록 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인류는 인구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애를 많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소원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자를 어떻게 조각을 해야 됩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어떻게 조각해야 됩니까?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 이야기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빌렌도로프의 비너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주먹도끼, 글개 이런 거 구석기 시대, 예, 요 정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맘모스 사냥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냥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람잡이가 이제 맘모스를 유인하고 절벽에서 밉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벽에 밀어서 이렇게 주로 사냥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뗀석기의 제작이겠죠. 물고기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산 애를 많이 낳아야 생존하죠. 그러니까 소를 많이 잡아야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죠. 그리고 꽃가루를 뿌려 죽은 이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꽃가루를 뿌렸다고 하죠. 예, 꽃가루,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린 멸종 이유, 요거는 금방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가 끝이 나고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라는 말은 곧 빙하기가 끝이 났다. 빙하기가 끝이 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겠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비 많이 오죠. 우리 지금 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제 6월달, 7월달 곧 장마철 오죠. 비가 많이 오니까 강이 생기겠죠. 강 주위에 밀, 족, 곡식들이 이제 발견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런 이제 강 주위에 곡식을 발견하면서 농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를, 뭐 멧돼지를, 뭐 이렇게 개를 키워서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죠. 또 우유도 먹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신석기 혁명이죠.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정착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집은 이제 막 집에서 보금자리를 꾸며야 되겠죠. 웅집. 이때 이제 신석기 시대는 맘모스는 이제 죽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 작은 짐승이 출현하니까 빠르죠. 이런 것들은 빠르죠. 빠른 거는 훨씬 더 날카로워야 되겠죠. 간석기, 예.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가라앉는 석기, 돌활사촉, 이런 거. 이때 이제 신앙은, 요런 신앙이 있습니다. 태양, 달, 이런 데 영혼이 있다. 샤머니즘은 뭔가 하면은 샤머니즘은 무당이 하늘의 뜻을 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무당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겠다. 하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무당이 곧 권력자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샤먼,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토테미즘, 곰, 호랑이 같은 강력한 동물이 우리 부족의 수호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토테미즘 신앙입니다. 당군 신화에 등장하죠. 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경제적으로 평등한 생활하죠. 그 이유는 뭔지, 요거 이제 수행평가 문제로 냈습니다. 요것은 좀 이따 보고요. 선사시대,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선사시대가 끝이 나고요.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청동기라는 날카로운 금속 도구가 나오게 되죠. 사유재산제, 빈부격차, 계급,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생기죠. 왕, 귀족, 평민, 노예, 그죠? 왕, 귀족은 지배계급이고 평민, 노예는 피지배계급. 그리고 전쟁이 등장하네요. 전쟁은 왜 등장할까요? 그리고 문자도 사용하고 이런 이제 요런 시대에 이제 이것을 합친 걸 국가라고 하죠. 공통점 시험에 냅니다. 큰 강유역에서 모두 발생하고요. 4개 문명. 그 다음에 청동기 문명이죠. 도시국가도 있죠. 문자를 사용하죠. 요게 이제 청동기 문명 잠시 한번 봅시다. 예, 요거 가나다라로 해서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바벨론, 그 다음에 인더스강 인도 문명, 황하의 중국 문명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역이죠. 요 지역에서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농사가 요 지역에서 인류의 농사는 요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위도 이렇게 햇볕이 적당히 오고 큰 강이 있고 비도 적당히 내리는 요 지역에서 이제 농사가 보급이 되죠. 요 지역에서 보급이 되죠. 여기는 농사가 안 되죠. 추우니까. 예, 여기는 사막 지역 안 되죠. 요렇게 퍼져나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빌론부터 바빌로니아 왕국 함무라비 법전 요거는 동해보봉법 권력자 요거 기억납니까? 이집트 저수지 관계농업 이런 것도 있고요. 모헨조다로 도시국가 아리아인이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인더스강 유역으로 들어오면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신분 제도를 만들죠. 그 신분 제도를 카스트라고 하죠. 그 종교는 브라만교, 중국은 하상주, 상나라는 이런 거 특징. 순정이 먼저 기억나십니까? 권력자가 죽으면 그 노예,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묻어버리는 걸 순장이라고 하죠. 더럽죠. 더럽은 제도죠. 주나라는 봉건제, 천명사상. 봉건제는 이제 그 사회가 능력 중심이 아니라 핏줄 사회다. 뭐 이런 말이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벨론 왕국이 지나고 이제 BC 7세기경에는 아시리아는 이제 강압적 통치, 아케메네스 왕조와 비교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가 지나고 나면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특징, 다리우스, 중앙집권, 이제 관용 정책, 요거 중요하죠. 요거 시험에 이제 나오는 말이죠. 요거는 비강압적 통치. 그리고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그리스 전쟁에서 몇 번 지는가 하면 3번 집니다. 세력이 약화가 되는 가운데, 알렉산더에게 이제 망하게 됩니다. 요게. 조금 더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지역에는 사산조 페르시아는 이제 로마의 침입에 물리쳐서는 나중에 이슬람에게 멸망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중에 이 지역은 이제 이슬람 지역이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예, 간단하게 요 바벨론 왕국 당시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